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일찍 죽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삶의 질을 통째로 뒤흔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은 79.7세, 여성은 85.7세입니다. 무려 7년 차이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격차가 해마다 조금씩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남녀 차이는 약 3년 정도였지만 지금은 2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갈 수 있었던 수십 번의 여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 후반부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을 빼앗아가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이나 담배를 1위라고 예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너무 익숙해서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아주 사소한 습관이야말로 남성의 수명을 가장 크게 단축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35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직접 보고, 듣고, 함께 경험한 사실들입니다. 즉, 오늘 영상은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벌어놓은 시간을 스스로 갉아먹는 습관 속에 그대로 머물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 단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남은 삶은 전혀 다른 길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궁금해지시죠? 남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 답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제가 직접 만났던 한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건강해 보였던 그분에게서 어떤 사실이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모든 한국 남성들에게 큰 경고가 되는지 지금부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한국 남성분들에게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하고 더욱 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53세의 한 남성분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계셨고 눈에 띄게 자신감도 있었으며 겉으로 보기엔 정말 건강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178cm의 표준 체중, 피부도 좋고 옷차림도 단정하고 딱 성공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죠. 본인도 건강에는 꽤 자신이 있었던 분입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자주 안 마시고요. 운동도 꾸준히 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진행한 후 결과지를 보던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무려 20년이나 더 많았습니다. 간 기능은 70대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고 염증 지표도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본인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분의 표정은 당황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표정을 낯설어 하지 않습니다. 35년 동안 남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너무나 자주 봐온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 건강을 잃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한국 남성 건강의 가장 큰 문제이자 특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한국 남성들이 가진 특유의 생활 방식, 직장 문화, 감정 표현 방식, 그리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온 오랜 습관 때문입니다. 그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도 참았고, 잠이 부족해도 버티고,
피곤해도 남자니까 라고 말하며 그냥 넘겼습니다. 몸은 이미 SOS를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신호를 무시하고 버텨버린 겁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수십 년 동안 쌓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분은 깊게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제 생활 대부분이 몸을 갉아먹는 습관이었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의 현재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튼튼한데 속에서는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원인은 대단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5가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수명을 조용히 단축시키고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5가지 원인. 그 구조와 흐름을 먼저 간단히 잡아드린 뒤 5위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영상의 큰 틀을 잡아줄 5가지 프레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원인을 설명드리기 전에 전체 구조를 먼저 간단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서로 완전히 독립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키고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4가지도 함께 무너지는 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빠르게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술이나 담배가 1위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해롭습니다. 하지만 제가 35년간 진료실에서 직접 관찰한 결과 남성들의 건강을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는 일상 속의 습관들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 특유의 직장 문화, 회식 패턴, 감정 표현 방식, 생활 리듬이 이 5가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몸의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피곤함이 왜 해결되지 않는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5가지는 고칠 수 있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수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 먹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5위일까? 내 생활 속 어떤 습관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던 걸까? 지금부터 그 순위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순위는 생각보다 낮은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음주입니다. 왜 음주가 1위가 아닌지, 그리고 왜 여전히 위험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위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바로 그 원인 음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순위가 훨씬 낮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음주가 1위일 거라고 확신하시지만 실제로는 5위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한국 남성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더 큰 문제들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5위라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평균 수명 단축은 약 2.5년입니다.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균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볍게 마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지만 포금하는 분들에게는 10년, 20년의 건강을 잃게 만드는 일이 흔합니다. 특히 한국 남성의 음주 패턴은 더욱 위험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남성들이 하루에 와인 한두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스타일이라면 한국 남성들은 일주일 동안 참았다가 한 번에 몰아서 마시는 포금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는 일정한데 우리가 마시는 속도는 그보다 훨씬 빠릅니다.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에는 약 60ml의 순수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간이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약 10ml 정도입니다. 즉 소주 한 병을 처리하려면 최소 6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병을 고작 2~3시간 안에 마십니다. 그러면 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알코올에 압도당합니다. 간세포는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고 지방간과 간 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40대 이후에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젊었을 때 마시던 방식 그대로 유지하면 간은 버티지 못하고 훅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술이 세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어제도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멀쩡하지 않은 일들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완전 금주하는 날을 정하십시오. 둘째, 한 번에 소주 반병을 넘기지 마십시오. 셋째, 술을 마신 다음 날은 간을 쉬게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간 건강은 놀라울 만큼 회복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음주는 아직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위부터는 진짜로 남성들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는 더 무서운 문제들입니다. 특히 많은 한국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원인이 바로 다음 순위입니다. 바로 만성 스트레스. 남성 건강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왜 스트레스가 술보다 더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몸을 갉아먹는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위는 많은 남성분들이 가볍게 넘기지만 실제로는 술보다 더 위험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아주 긴 시간 동안 몸속 깊은 곳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 동안 남성을 추적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평균 4.2년이나 짧게 삽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스트레스가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는 실제로 몸의 기관을 노화시키고 면역을 약하게 만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며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될 때입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아진 상태가 이어지면 몸은 서서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첫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둘째,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심장이 더 강하게, 더 빨리 뛰면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몸이 생존을 위해 혈당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넷째, 수면질이 떨어집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자주 깨고 피로가 쌓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반복되면 신체는 쉼 없이 공격받는 상태가 되고 결국 어느 순간 툭 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들이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문화 때문입니다. 남자가 무슨 스트레스야? 힘들어도 참아야지.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48세 직장인 조영훈 씨도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예정되자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조용히 앓으며 버텼습니다. 6개월 후 그의 혈압은 180, 120, 혈당은 당뇨 전 단계, 면역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짧은 6개월 동안 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에게 건넨 첫 번째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먼저 인정하세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남성분들은 스트레스를 인정하는 걸 약함으로 느끼지만 실제로는 인정하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상관없습니다. 혼자 견디는 스트레스가 가장 위험합니다. 세 번째,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십시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가장 빠르게 분해하는 활동입니다. 네 번째, 일과 완전히 분리된 취미를 가지세요.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보다도 더 무섭고 더 많은 한국 남성들이 빠져 있는 숨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몸과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금부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는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원인,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 집에 있는 게 편하다고 말하지만 몸과 마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안정되는 존재입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몸은 그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30만 명을 7년 동안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비만이나 흡연보다 사망률을 더 높인다.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50%나 증가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수명이 평균 5년 이상 단축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고립이 가져오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첫째, 만성 염증이 증가합니다. 고립된 사람들은 염증 지표가 정상인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염증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암 발생률을 높이며 몸 전체를 쇠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사회적 연결이 없으면 백혈구 기능이 낮아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사소한 감기도 오래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셋째,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특히 남성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자기 관리가 확 떨어집니다. 혼자 있으면 식사를 대충 하고 운동을 미루고 건강검진도 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냥 쉬자라는 생각이 하루, 한 달, 몇 년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누적되면 몸은 어느 순간 더 이상 회복할 힘조차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사회적 관계의 대부분을 직장 중심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퇴직하는 순간 사회적 연결이 한 번에 끊겨버립니다. 제가 몇 년 전 진료했던 65세 남성 한재준 씨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대기업에서 상무로 근무하시며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늘 찾아왔고 회식 자리에서도 중심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딱 3개월 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약속도 사라지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외롭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내뱉은 이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1년 후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급상승했고 당뇨가 진행되었으며 표정에서는 생기가 사라지고 우울감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삶이 병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직장 밖의 인간관계를 지금부터 만들어 두십시오. 취미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둘째, 가족과의 관계를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짧은 메시지 한 줄, 10분의 대화만으로도 삶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친구를 만나십시오. 한 달에 딱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연결입니다. 넷째,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의 만남이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연결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고립보다도 더 많은 남성들의 몸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 부족, 단 하루만 지속되어도 몸 전체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심각성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위는 많은 한국 남성들이 가장 가볍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 전체를 빠르게 망가뜨리는 무서운 습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복구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빼앗기면 몸은 하루하루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집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남성은 정상 수면을 취하는 남성보다 수명이 평균 7.2년이나 짧습니다. 이 숫자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면 부족은 단 하루만 지속되어도 몸 곳곳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면역력이 30% 감소합니다. 이 때문에 감기를 달고 살거나 작은 바이러스에도 취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현저히 느려집니다. 둘째,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유발하고 특히 40대 이후 남성에게는 큰 타격이 됩니다. 셋째,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 혈압과 심박수를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피로를 극대화합니다. 넷째, 식욕 조절 호르몬이 망가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레프틴은 줄고 그렐린은 늘어나 밥을 먹어도 포만감이 없고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이 강하게 당깁니다. 이 악순환은 체중 증가, 복부 비만, 대사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수면 문제는 전 세계에서도 매우 심각한 편입니다. OECD 국가 중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평균 수면 시간은 겨우 6시간 25분, 권장 수면 시간인 7, 9시간에 한참 못 미칩니다. 왜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잘까요? 첫째, 야근 중심의 직장 문화. 늦게까지 일을 하면 몸보다 일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 침대에 누워서도 뉴스, 영상, SNS를 보느라 잠이 밀려납니다. 셋째, 술을 잠이 오는 수단으로 착각. 실제로는 잠을 더 얕고 끊기게 만듭니다. 넷째, 끊이지 않는 스트레스. 누워도 머릿속이 쉬지 못해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42세 직장인 신동욱 씨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IT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새벽 2시에 잠들고 6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는 체력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 그의 혈압은 160, 100, 혈당은 당뇨 전 단계, 면역은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감기에 걸리고 입술 주변에 헤르페스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에게 수면 일기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 30분, 그중 깊은 잠은 1시간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모든 스크린을 끄는 것, 침실 온도를 18, 20도로 유지하는 것,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금지,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그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당은 안정되었으며 한 달 내내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의 기반입니다. 오늘부터 단 30분이라도 더 일찍 누워보십시오. 내 몸은 그 30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제 남성 수명을 가장 크게 단축시키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하고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혀 심각성을 모르는 1위 원인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좌식 생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이 습관의 진짜 위험성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1위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남성의 수명을 가장 빨리,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단축시키는 원인, 바로 좌식 생활, 즉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것, 이 뭐가 그렇게 위험할까 싶으시죠?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위험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엘버타 대학교에서 12만 명을 2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사망 위험이 60% 증가했습니다. 좌식 생활로 인한 평균 수명 단축은 12년에 달합니다. 여러분, 12년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건강해야 할 10여 년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문제는 앉아있는 절대량보다 연속으로 앉아있는 시간에 있다는 점입니다. 몸은 30분 이상 앉아있는 순간부터 대사 기능을 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느려지고 근육은 일을 멈추며 지방은 쉽게 축적됩니다. 좌식 생활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광범위합니다. 첫째,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먼저 줄어듭니다. 남성의 건강은 하체 근육이 좌우합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도 숨이 차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다리에 피가 고이면서 혈전이 생기고 심각할 경우 폐색전증 같은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당뇨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증합니다. 좌식 생활은 심근경색, 뇌졸중의 가능성을 2배 이상 끌어올립니다. 다섯째, 대장암, 전립선암 등의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운동 부족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기분이 가라앉고 활력이 떨어집니다. 일곱째,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몸이 피로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밤에 잠이 깊게 들지 못합니다. 여덟째,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위장 운동이 느려져 더부룩함, 속쓰림, 소화 장애가 나타납니다. 아홉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외부 자극에 둔해져 감염에 취약해지고 자주 피로해지며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열 번째,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중력에 저항하는 활동이 줄어들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한국 남성의 생활 패턴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출근해서 8시간 앉아있고 퇴근하면 집에서 TV 앞에 또 앉아있고 심지어 식사하고 나서도 결국 소파에 앉게 됩니다. 하루 10시간, 12시간, 많게는 15시간까지 앉아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39세 회계사 윤상호 씨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책상 앞에 앉아서 보내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체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검사를 해보니 그는 39세임에도 불구하고 하체 근육량이 60대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당은 당뇨 전 단계, 중성지방은 기준치의 2배, 염증 수치는 높았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단 하나, 좌식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앉기 중단 요법을 제안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30분마다 일어나 2분만 움직이기. 둘째, 점심 식사 후 20분 산책하기. 셋째, 퇴근 후 30분간 가벼운 운동하기. 그는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했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육량이 다시 증가했고 혈당과 중성지방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좌식 생활은 지극히 평범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이제 5가지 원인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5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 이해하면 좋은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요약과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남성의 수명을 조용히 단축시키는 5가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5위 음주, 4위 만성 스트레스, 3위 사회적 고립, 2위 수면 부족, 1위 좌식 생활. 이 5가지는 서로 얽히고 쌓이면서 몸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5가지만 관리해도 인생 후반부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내일의 몸을 만들고 10년 뒤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2분만 걸어보십시오. 둘째, 오늘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셋째,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한마디를 보내보십시오. 이 3가지는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몸은 이 순간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금의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